안녕하세요.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노동법 2차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오리엔테이션은요, 일단 간단하게 우리 2차 시험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답안지 작성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주 간단하게 수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가셔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2022년도 시험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일정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9월 3일에서부터 9월 4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여러분들 2차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2차 시험은요, 이렇게 과목이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는데 첫째 날에는 우리가 노동법 하고요. 그 다음 인사노무관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인사노무관리까지 볼 건데 노동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노동법은 한 과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죠? 노동법 1, 개별법, 그리고 노동법 2, 집단법을 위주로 하는 그 노동법이 시험이 가중치가 있죠. 다른 과목들은 다 100점짜리인데 노동법은 150점이에요. 합치면.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이 우리 노무사 시험의 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점짜리로 우리가 노동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100점으로 우리가 주어질 거고요. 다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서술형 문제고 우리가 답안지가 주어질 때는 16쪽짜리 분량의 답안지가 여러분들한테 배부가 될 거고요. 그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됩니다. 답안지 작성을 하실 때 법전이 이제 지급이 될 거예요. 법전이 첫날 지급이 되셨다가 걷어갑니다. 걷어가고 두 번째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법전을 이제 하나씩 랜덤으로 이제 나눠주시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답안지를 우리 쓰실 때 답안지 쓰시다가 답안지 겉부분 있죠. 답안지에 이렇게 네모칸이 있을 텐데 네모칸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모칸을 벗어나는 부분에는 어떠한 뭐 낙서라든지 표기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답안지가 0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까딱하다가 놓치실 수 있어요. 그걸 조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강의 진행 방식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2차 시험이 여러분들 그 법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는 그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용 법전 요거를 조금 지참을 해주시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1차 시험 때 쓰던 그런 우리 조문용 법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2차 시험 때 주어지는 법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손에 익히는 그러한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책의 주요 조문들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그거를 조금 보시고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답안지 나눠드리잖아요. 그죠? 답안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받아보시든 출력하실 수 있게끔 하든 답안지를 드리죠. 그러면 그 답안지를 조금 활용을 하셔서 적어도 기출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를 좀 권고를 해드려요. 이게 막 완전히 막 필수여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 진행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교재가 챕터가 15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 내용 구성은요. 필수적인 내용 소개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절마다 핵심 내용들, 판례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편제가 기출문제들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실제 답안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야 될지 답안지 형식에 맞춰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판례들, 핵심 주제에 대한 판례들이 본문, 원문들이 이제 실려져 있을 거예요. 물론 조금 요약을 해놓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을 거라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기본 내용과 그리고 목차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목차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들 그리고 어떤 논점들이 어디서 이 주제에서 어떤 논점이 나올 수 있는지를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실 거고요. 그 후에 핵심 판례까지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 강의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출 강의 하실 때 기출 문제에 대한 꼼꼼하게 풀어볼 거고 그 다음 관련되는 논점들까지 좀 같이 좀 준비하면서 목차를 쓰는 연습들 그리고 그 목차에서 어떤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의 목표 한번 정해볼 거예요. 목표는 우리가 지금 이 책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얇다라고 하면 얇고 두껍다라고 하면 두꺼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막판에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막 외우실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권화라고 하는 거는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판에 시험장에 들고 갈 그 교재에다가 시험 쉬는 시간 있잖아요. 시험 쉬는 시간 1시간이든 아니면 앞에 30분이든 그 시간에 한번 추르륵 보고 들어가는 그 자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료 만드는 작업이 단권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 막판 한 달에 시험장 쉬는 시간에 볼 자료 요거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랑 수업을 하실 때는 전체적인 일단 틀을 잡고요. 당연히 외우시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대신해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외우실 수 있도록 압축해 드리고 내용을 조금 이해를 시켜서 좀 구조화가 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키워드를 좀 잡아드리거나 아니면 간혹 가다가 두문자를 따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판례가 아무래도 좀 현출을 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우리 답안지 작성 방법 좀 살펴볼게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되게 안 중요할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노동법의 한 장에서 말씀드리면 75분이잖아요. 그죠? 75점짜리 문제가 75분에 그쵸? 해당이 돼요. 그러면 1점당 1분씩 써야 되는 건데, 그죠? 시간 배분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답안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조금 저는 분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문제가 50점짜리가 하나가 나오고 25점짜리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통상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이 50점짜리는 당연히 점수 배점이 큰 거를 많이 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7쪽, 4쪽. 또는 8쪽, 5쪽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사실 이건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많고 글씨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한 줄에 보통 한 줄에 우리 시험지에 한 줄에 한 22글자 내지는 너무 글씨가 조금 작다라고 하시면 한 25글자까지도 넣어도 돼요. 그래서 보통 한 그 정도 글씨 사이즈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손에 맞는 그러한 2차 시험장에 들고 갈 여러분들 펜이 있죠. 그것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찾으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내가 조금 쓰기에 좀 손에 익숙할지, 어떤 것들이 손목에 힘이 덜 들어가는지. 손목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 항상 파스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막판에. 하도 많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시고 그 시험장에 들어갈 여러 가지 펜 있죠. 그 펜을 한 가지 펜을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 부러질 수도 있고 갑자기 잉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분의 리필이나 여분의 펜을 반드시 두세 자루는 챙겨가시기를 권해드려요. 그죠? 그리고 시험지 배분을 할 때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한 7쪽, 4쪽, 한 8쪽, 5쪽 요 정도로 이제 배분을 하시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50점짜리를 10쪽을 썼다 그래도 25점짜리를 한 쪽밖에 못 쓰면 그냥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펑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전략적으로 당연히 배분을 일단은 시각적으로 조금 배분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들어가실 때 시간 배분인데 저는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이 문제를 꼼꼼하게 조금 읽고요. 목차를 잡아요. 이 문제가 그냥 사실관계들이 그냥 주어지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함정을 파든 아니면 이걸 활용을 하든 뭐라도 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읽으시고 해당하는 주제가 확 잡히면 다행인데 이제 너무 쉽게 잡혔다 그러면 이제 내가 혹시나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그걸 좀 염두하시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목차 잡는 거예요, 여러분. 목차를 잡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차를 어떻게 잡고 여기 논리 구조는 어떻게 갈 거고 결론은 어떻게 될 거고 판례는 뭐를 써야겠다 라는 수준의 목차를 잡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거를 저는 한 10분 정도로 좀 할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이제 40에서 45분을 이제 1번 문제 푸는데 할애를 하시고 나머지 요거를 이제 2번 문제를 푸는데 할애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2번 문제를 따로 목차를 요때 잡으셔도 좋지만 저는 요때 한꺼번에 좀 같이 잡기를 조금 권해드려요. 한 15분 정도 빼도 되니까 요렇게 좀 같이 얘는 간단할 거니까 그죠?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거 먼저 해서 1분 끝내고 2분은 간단할 거니까 상대적으로 요렇게 해서 끝내시든지 저는 요거를 조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케이스 문제가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약수령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은 큰 거는 우리가 아이렉이라고 합니다. 아이렉이라고 해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답안지에 작성하는 거는 그래요. 여러분은 노무사 시험이라는 거 왜 뽑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요. 공인받은 전문가가 돼서 노동관계 전반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라고 여러분들을 실무가로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황이 됐을 때
쟤를 적절한 답안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구나. 이 문제의 소재, 이 문제의 쟁점이 뭐구나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답안지 서두에 내가 이 쟁점을 알고 있다라고 압도하는 것들이 답안지 인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논점이나 뭔지 알고 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다. 나 이거 논리 어떻게 끌어나갈 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룰이에요. 룰이라는 거는 뭐예요? 근거. 즉 내가 이 논제가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그 논거에 대한 거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논거가 들어가는 게 바로 법조문입니다. 그죠? 법조문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판례들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법조문이 있는 거, 내지는 법조문에 대한 분설들, 아니면 이 법조문을 적용시켰던 그런 판례들. 그쵸?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죠. 사안의 포섭 내지는 사안의 적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룰과 법조문과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안을 녹여내서 판단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는 걸 이걸 바로 사안의 포섭 내지는 그죠? 요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논점은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안의 포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안의 해결 내지는 사안의 포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논점이 됐던 것들을 룰들 가지고 조문이랑 뭐 판례 같은 것들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딱 구조예요. 요런 구조고요. 요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차에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부담이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포맷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포맷을 가지고 그냥 거기다 내용만 바꾸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보통은 논점의 정리라고 로마자 1을 따고요. 그래서 논점의 정리. 그래서 보통 여기 논점이 한 2-3개 정도 잡히겠죠. 큰 문제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논점에 대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 여기서 룰들. 법조문이 들어가겠죠. 법조문이 있으면 있는 거를 쓰는 거고요. 법조문이 해당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없다라고도 쓰셔야 돼요. 조문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문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있으면 법조문 반드시 쓰시고 그 다음 해당하는 판례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 뭐 했어요? 조문 판례 했으면 적용시켜야죠. 어플리케이션. 그죠? 그게 바로 사안의 적용입니다. 그죠? 사안의 적용 내지는 사안의 포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안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문과 판례를 넣어봤을 때 어떻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사안의 적용을 풍부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문제가 원하는 결론 쓰시는 거예요. 문제가 답을 원했다라고 하면 답까지 쓰시는 거고요. 여기는 요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쓰시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남는다. 시간이 정말 남아서 미친 듯이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해서 보설까지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관련되는 추가적인 논점들을 약간 써주신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것들이 빠짐없다라는 전제하에 플러스 점수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약수령 문제는 뭐냐? 사실은 약수령 문제라고는 하지만 보통 약수령 문제도 요즘은 판례를 베이스로 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약수령 문제다라고 하면 요거예요. 약수령 문제는 25점짜리는요. 유의하시면 안 될 게 시간 배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앞에 문제에 너무 치중하셔가지고 뒷부분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시간 안배 일단 하시고 그다음 강약 조절하셔야 돼요. 서설 쓰다가 끝나버리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시험이 여러분들 배점이라는 게 25문이면 여기는 3점, 뭐 여기는 뭐 개념 중에 뭐 몇 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만 쓰면 여기 통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써줘야 된다. 특히나 이 부분이 많겠죠? 배점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 개념이랑 법조문 반드시 분설하시는 거 써주시고 그 다음 판례인데 판례 키워드는 반드시 현출이 조금 되도록 모든 판례를 원문을 그대로 암기해서 쓰실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쓰진 않았고 근데 뭐 하다 보면 간혹 원문 그대로 통째로 암기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시라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키워드 정도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순서로 현출은 되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그거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론까지. 그래서 목차도 간단하죠. 목차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안지를 좀 서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말 팁이에요. 자, 모범 답안이든 기출 답안이든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이렇게 못 써. 나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백진데 나는?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라고 여러분들한테 모범 답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범 답안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거랑 좀 비슷하게 뭔가 목차 구성을 좀 가져갔나? 그런 거 보는 거하고 완전히 통으로 내가 놓쳐버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그 기출 답안이든 모범 답안이든 보고 내가 목차를 세워봤는데 논리 구조가 어디가 어긋나서 결론이 전혀 엉뚱하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아예 놓친 논점들이 있다든지 그런 놓친 부분들을 체크해 놨다가 우리가 1차 때도 틀린 부분은 다른 색깔로 체크해 놓았던 것처럼 내가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놓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실제 활용했던 팁인데요. 뭐 모범 답안이든 뭐든 있을 때 내가 저 답안에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저 문장은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뭐 모범 답안지 막 자료 이만큼 여러분 늘리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볼 그 한 권의 책에다가 그 문장을 가필해 놓든지 아니면 변형을 해서 넣어 놓든지 그걸 녹여가지고 모범 답안을 내 걸로 만드는 후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읽고 그냥 버리고 땡 이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뽑아낼 문제들, 거기서 뽑아내서 내가 써먹을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좀 총알처럼 내 책에 내 단권화된 교재에다가 거기다 해당 부분에다 조금 가필을 해 놓으시면 암기에도 조금 더 낫고요. 어떻게 봐도 답안지에서 0.1점이라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좀 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좀 유의를 하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 생활에 대한 간단한 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수험 생활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제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어갔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불안했고 항상 공부하는 그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항상 불안했고요. 항상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으면 그거는 수험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그러니까 최대한 생활을 단순화시켜서 공부를 하시고 내가 힘들면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싫으신 거 알아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챕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요. 나중에 가면 이거예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치명타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순환 때 처음에 책 돌릴 때 조금 빠졌던 부분이라면 그거 반드시 다음 회독 때 그거 반드시 채워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물을 우리가 좀 촘촘하게 이렇게 엮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큰 구멍이 없도록 구멍이 나는 과목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제가 없는 시간을 짬을 내서 잔소리 여러 번 할 테니까 여러분 좀 힘내서 수험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